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제 강의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심에 부응하여 저도 뜨겁게 강의해 드립니다. 쉼없이 반복 공부하는 것이 특히 어학 공부의 비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30절까지 아직도 여전히 독일어 루터 번역 성경을 기초로 하지만 조금 오래된 언어라 그 용어와 그 단어가 조금 현대어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거나 덜 사용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제가 지금 필켄스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성경도 함께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26절 이 짝에 디어 발리히 이 짝에는 이제 늘 나왔죠. 디어 너희에게 필켄스 번역에는 발리가 없는데 이제 루터 번역에는 발리히 참이다 라는 뜻이고 리인데요. 사실 독일어는 형용사가 그대로 부사로 쓰이지만 이런 경우처럼 발은 형용사로만 쓰이고요. 이 경우는 리가 붙을 때 부사로 씁니다. 파만 쓸 때는 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되다, 진실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이긴 한데 리가 붙어서 참되게 진실하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Du wirst nicht von deinen herauskommen. Du wirst 이거는 이제 베르덴의 이제 미래형이죠. 미래형. 수동태도 이제 이 베르덴 형이 쓰이지만 두 가지 꼴로 항상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과거분사가 나오면 이제 수동태지만 이거는 미래를 가리킬 때 쓰는 조어죠. Du bist nicht 못할 것이다. von dannen herauskommen. 근데 이 von dannen 할 때 저도 단연이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는데요. 이게 조금 고어예요. 루터 시대 때 썼던 폰 거기로부터 요즘은 말하면 폰은 도로터 뭐 거기로부터 이렇게 이제 혹은 뒤에 헤어란 말이 붙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로부터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 필켄스는 다라우스라고 씁니다. 다라우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우스와 다스가 이제 붙어서 다라우스로 됐죠. 거기 좀 보기 쉽나요? 아우스, 다스. 이게 붙어서 앞으로 오면서 R이 추가되어서 다라우스. 아우스는 영어의 아우트죠. 바깥으로. 너희는 거기로부터 다라우스 Du bist nicht von dannen 루터에게는 herauskommen이 나옵니다. herauskommen. 콤멘은 이제 오다는 말이고요. 여기도 헤어 나왔지만 거기로부터 이게 또 아우스가 붙어서 heraus 하면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이런 뜻이죠. 거기 바깥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지난 말씀대로도 헤어는 거기로부터고 거기로 향하여 할 때는 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일말로 오라 이렇게 할 때도 콤헤어 이런 말, 거기로부터 이리로 오라 할 때 콤헤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거기로부터 아우스 바깥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필켄스 번역에는요, 제가 이제 다른 색깔로도 좀 쓸까요? 엔터콤맨이라고 썼네요. 엔터콤맨. 헤라우스 콤맨이랑 엔터 콤맨이랑 이제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 엔터는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이것도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독일말로 데쿵 하면 데케 하면 이제 덮는 거고 데케 하면 덮는다는데 엔트 데케 하면 덮는 것을 벗겨낸다. 그래서 엔트데쿵 하면 발견입니다. 영어에도 커버잖아요. 커버가 덮는다인데 디스커버 하면 덮는 것을
덮개를 벗기니까 디스카바 발견한다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데켄에서 엔트는 벗긴다, 벗긴다는 라는 뜻에서 결국 벗어난다, 이탈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로부터 폰 다라우스 혹은 이제 고 폰 다넨 헤라우스 커맨 혹은 니트 엔트 벗어나서 나오지 못한다,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현대어로 헤라우스 커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엔트 커맨 해도 차이는 없다. 여러분에게 독일의 어감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문장이 또 따로 나오죠. 폰단은 뒤에 이제 뭐뭐 할 때까지가 나옵니다. 비스 할 때는 뭐뭐 할 때까지입니다. 비스 두 아우허 된 레츠텐 헬러 베짤레스트 요즘에는 애가 없어도 됐거든요. 베짤레스트 할 때까지 당신이 아우된 마지막 헬러란 말은 옛날부터 내려온 아주 작은 돈, 요즘은 페니, 지금은 이제 유로화로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페니로 쓰는 이제 옛날에는 데마크, 아인마크, 한 1마르크다 할 때 썼는데 지금 유로보다 낮은 단위, 우리 보면 옛날에 원, 환 이렇게 단위가 나왔잖아요. 아주 작은 단위의 돈을 헬러라고. 요즘에 페니도 아주 작은 단위, 제일 작은 단위의 돈의 단위가 페니인데 이 윌켄스는 헬러 운트 페니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은 돈도 베짤트, 지불할 때까지. 지불이 이제 짤 하면 숫자인데요. 베짤렌 해서 이걸 지불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필켄스의 보니까 베글리헨이라고 해요. 베글리헨은 이제 베글라이헨에서 나왔는데요. 사실 글라히는 같다, 동일하다는 뜻인데 동일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착각하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무엇을 샀으면 동일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베글라이헨도 값을 지불하다, 치른다 이렇게 뜻이 있죠. 그러나 요즘에 그 통용어로 일반 언어로서는 이 말은 거의 저도 써본 적이 없고요, 들은 적이 없고요. 베짤렌, 물건 살 때 베짤렌, 이렇게 베짤렌 한다, 값을 치른다 할 때 베짤렌을 많이 씁니다. 너희가 아주 마지막 작은 돈까지도 지불할 때까지 너희는 거기로부터 헤라우스 콤멘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필켄스는 여기다가 조금 다른 언어를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두 드라우스 니트 헤라 에어, 앞에 에어 하고 뒤에 여기다가 또 알스를 넣었어요. 알스는 영어에 된 비교급 할 때 쓰는 뭐보다, 에어는 애가 이제 먼저라는 뜻이에요. 이전이라는 뜻인데 그 이전에, 더 이전에, 이것보다 더 이전에, 이것보다 먼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필켄스는 에어 알스란 말을 썼고요. 그냥 루터는 그냥 할 때까지 못 나온다 이렇게 썼는데 요게 에어 알스가 훨씬 더 어감이 더 풍성해 보이죠. 더 실감나 보입니다. 자, 26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27절로 넘어가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저쪽에 앉아 있다가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제가 쓰기도 좀 더 편리하고 화면을 보이기도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죠? 27절은 너희는 들었다. 자, 여기 지난번에도 썼죠? 이어 합트 게헤어트. 너희는 들었다.
다스, 요걸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 그랬죠. 다스. 주된 알텐 게작트 이스트. 주된 알텐 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주가 없어도 되는데 주된 알텐 오래된 사람에게 게작트 이스트 말해줬다. 이스트는 이제 수동태인데 상태 수동태죠. 오래된 사람들에게 말해줬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나온 문장과 똑같습니다. Du sollst nicht erbrechen. Du sollst는 이제 명령이라고 그랬죠. 하면 안 된다. Nicht erbrechen. 여기서는요, 에어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에어 할 때는 그 먼저 뭐 이런 그 부사격으로 써 있는데 여기 명사로 에어 하면요, 이건 혼인, 결혼이란 뜻입니다. 에어. 결혼하는 자기 상대방을 짝을 파라고 그러는데 에어파 혹은 에어프라우, 결혼한 나의 여인이다. 그래서 에어가 혼인이 있는데 브레헨 영어의 브레이크, 부수다 이거죠. 너희들이 혼인을 부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 있지만, 간음이란 말은 이제 성적인 불륜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긴 하지만, 결국 그 행위로 인하여 결혼이 파괴되잖아요. 너희는 결혼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다 더 독일 말에는 좀 성적인 표현보다는 좀 동작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이 더 실감 있게 다가오죠. 간음한다. 간음하면 여자가 세 개 붙어 있나요? 아주 간사하다. 또 음란하다 할 때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이건 좀 성적인 문란을 표현하는 말인데, 여기는 그냥 실제적으로 혼인을 파괴라는 뜻이죠. 내는 혼인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혼인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제 28절은요. 이 아버지의 오히는 뭐 이제 더 이상 안 쓰겠습니다. 이 아베 오히, 나는 너에게 말한다. Wer ein Weib ansieht. Wer 여기는 이제 선행사 없는 ein Weib ansieht. wife 하면 영어의 wife입니다. wife, 한 여자를 wer, 보는 자는, 이제 젠도 보는데 안이 붙으면 더 의도적으로 뚫어보게 유심하게 본다는 말이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ansieht. 그냥 쟤는 그냥 무심하게 그냥 뜻없이 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ansied는 보다 더 의도를 가지고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라틴어 루트 번역에는 이러 하면 이 주베게렌, 제명하는군요. 이 아인 바이프가 이제 결혼한 아내라는 뜻인데, 여기는 아내는 묘하게 여자여야 하는데 이 중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러하면 사실 그 여자의 삼격이에요. 여기는 이제 삼격입니다. 사실 그 여자가 아니라 임하고 남성으로 표현됐으면 이 남성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남성 삼격이 오면 이상하잖아요. 바이프는 중성골인데 왜 중성골로 옛날에 쓰이는지 모르겠네요. 이 필켄스는 아인의 프라우라고 오늘날 우리 쓰듯이 여인이라고 씁니다. 아인의 프라우, 아인의 한 여인을. 이때는요, 아인의 프라우는 분명히 여성인데, 이 여성은 사실 결혼하지 않는 여성도 프라우입니다. 우리가
레이디 앤트 젠틀먼처럼 프라우의 운트만, 남자를 만이라고 여자는 프라우 이렇게 쓰는데, 프라우는 사실 결혼 전이나 후나 다 프라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혼 전이든 이전이든 후든 가늠하면 안 된다는 이제 넓은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독일어 루터 번역에는 한 여인, 아내를 보고, 여기서 이제 그 여자에게 베게렌이라고 써요. 베게렌은 좀 갈망한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 뭐 하려고 할 때 옛날 단어여서 그런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식으로 말하면 음주가 붙는 게 자연스럽죠. 음주. 그 여자에게 갈망하려고 한 여자를, 한 아내를 쳐다보는데 뭐 하려고? 그 여자를 갈망한다. 뭐 갈망한다는 말이 이제 성적으로 갈망한다 이런 뜻이 표현될 수가 있겠는데요. 빌켄스는 der eine Frau mit begehrlichen Augen ansieht 해서 mit begehrlichen 욕망을 갖는 mit 욕망, 여기 이제 형용사구로 써서 밑에요. 여기는 이제 베게르는 동사꼴인데 부사로 형용사로 써서 베게르헨 아우겐은 이제 눈인데 복수로 음란한 눈으로 음란한 그런 갈망하는 눈으로 막 이런 뜻이겠죠. 음란한 눈으로 한 여인을 프라우를 본다면, 보는 자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Wer ein Weib ansieht, ihre zu begehren. 혹은 빌켄스는 이제 bear가 사실은 다른 말로 보면 모든 사람 하고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받는 관계대명사 쓸 수 있죠. 예를 der eine Frau mit begehrlichen Augen ansieht. 한 여인을 음란한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여기는 한 아내를 갈망하려고 성적인 음욕을 품고 한 아내를 보는 자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앞에 이제 베어가 나왔습니다. 명사가 없는 베어 뭐뭐 하는 자는, 여기는요 이제 사실은 또 대어라는 말이 안 나와도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대어하면 남성꼴인데, 남성이 이제 어떤 사람을 대변하는데, 뭐 간음은 음란한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자는 남자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나 유럽어는 남자가 또 한 인간을 대변하는 말인데, 그냥 이게 남자가 왜 꼭 남자를 의미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해서 그 자는 하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Der hat schon 이미 mit ihr 그 여자와 함께 die Ehe 아까 말대로 Ehe는 결혼입니다. gebrochen 한 아내를 한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보는 자는, 그 자는 이미 그 여자와 함께 혼인을 파괴했다. 아까 말대로 브레이크인데요. 브라하 게브로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그 혼인 관계를 파괴했다. 루터에게는 in seinem Herzen 이런 그의 마음 안으로, 마음에서 이런 뜻이 있으므로 마음으로 이미 혼인을 파괴했다. 혼인을 결국 간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필켄스는 ist in seinem Herzen 베라이츠도 이제 여기에 시온처럼 베라이츠도
독일에서 이미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이미 베라이츠, 쇼 베라이츠, 인일에 에에 그의 혼인 안으로 아인게브로혼, 여기는 혼인 안으로 아인게브로혼 했는데, 아인게브로혼 안으로 들어가서 확 부셔버렸다. 아인브레헨, 그 뭐라 그러나요? 아인브레헨 깨서 안으로 들어가서 깬다, 돌파한다, 그 안으로 깨 부셔서 들어간다, 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가요. 요즘엔 이제 도구가 이렇게 막 뚫고 들어가는 기계가 있잖아요. 들들들들들 바닥에나 벽을. 막 이런 의미에서 아인브레 하면 하나의 그 남의 파괴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런 행위인데, 돌파라는 말도 파괴잖아요. 어쨌든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루터역으로 혼인을 파괴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설명드립니다. 29절에는 이제 에르트 디 아바 다인 리치스 아우게, 에르트 디히 아버는 이제 그러나 다인 너의 오른쪽에 리치스 아우게, 너의 오른쪽에 눈이 너를 에그르트 하면요, 보통 이제 화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에그니스가 이제 에그른 하면 화나게 한다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어가 뒤로 오고 동사가 앞으로 온 경우는 지난 말씀드렸듯이 가정법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할 때는 벤 하고 이렇게 써서 벤 다인 아우게 디히 에그르트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대체해버리면 벤은 생략하고 그냥 만약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여기서 이제 화나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화나게 한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픽션스는 뭐라고 번역했냐? 벤 아버 다인, 여기는 이제 벤 아버가 나옵니다. 벤, 만약 너의 오른쪽 눈이 디히 너를 쭈팔 브링엔 들어왔다. 이제 쭈팔 브링엔 이렇게 썼네요. 여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너의 오른 눈이 너를 화나게 하거든. 너를 화나게 하거든. 우리나라 말로는 뭐 실족하게 한다 이런 말로 나오는데, 실족은 다리를 넘어뜨려서 다리를 잘못해가지고 넘어진다, 이런 실족, 이런 뜻인데요. 여기 fall 하면 이제 영어의 fall처럼 똑같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떨어지는 게 영어에서도 fall 하면 추락, 타락, 멸망이라는 뜻이 있죠. 추락으로 인도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필켄스는 타락으로 이끈다면, 추락으로 이끈다면 이렇게 썼고요. 루트는 오른 눈이 너를 진노하게 한다, 화나게 한다, 그냥 성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벤이 나오면, 여기 벤이 두세 개나 있네. 만약 그렇다면, 혹은 이게 도치에서 벤이 없죠. 그렇다면 하면 그렇다면 하고 또 여기다가 를 붙여주면 훨씬 좋습니다. Rice as ours. 라이스는 찢는다는 말입니다. 아우스까지 분리죠. 아우스라서 찢어내라. 그거를 뜯어내라. 눈을 빼내라, 이런 뜻이죠. 아우스, 라이스, 확 찢는다, 그죠? 눈을 뜯어내고, 비르프 S, 여기서 S가 번역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르프 S. 비르펜은 영어의 베르페니입니다. 베르페는 하면 던지다입니다. 비르프 폰디아, 너로부터 던져버려라. 눈을, 만약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화나게 하거든, 혹은 여기 이제 빌께서는 쭈브링엔 베드로토가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토는 위협적이다, 베드로엔 해서 위협하면, 이런 뜻인데요.
베드로야 주. 내 타락으로 이거는 주는 이제 방향이고 이거는 주는 영어의 to 뭐뭐 하려고 위협한다. 너를 타락으로 이끌려고 위협한다면 이런 뜻인데 그러면 그것을 빼내고 그것을 너로부터 필프 던져버려라. 바깥으로 던져버려라 이런 뜻이죠. 독일어 배우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아도 쉬웠는데요. 오래오래 공부하면 이제 독일어는 익혀지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Es ist dir besser. Es ist dir besser. Es ist dir 너에게 besser. 영어 best는 good의 비교급이죠. good. besser 동말은 best. 영어와 똑같습니다. good 하면 better, best. 영어하고 비슷하죠. 너에게 더 낫다. Es ist dir 너에게 더 낫다. S가 이제 가주어고 이걸 받는 진주어가 das로 나옵니다. 뭐뭐시 너에게 더 낫다. Das als deine Glied. als deine Glied. 글릿 하면 하나의 몸의 하나의 지체, 하나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복수에서 너의 지체의 하나가 페어데를베 이거는 이제 직설법 일식입니다. 하나의 일종의 가정법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페어델프트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서법이 가정법이기 때문에 L로 나옵니다. 페어델벤 하면요 페어도 보통 90%가 다 나쁠 때 쓴다. 부패 타락할 때 쓴단 말인데 데르벤도 썩는다. 부패한다 이런 뜻이에요. 페어델벤 너의 지체의 하나가 썩는다. 부패한다. 망한다. 파멸한다 이런 뜻이죠. 너의 지체의 하나가 만약 이제 너의 눈이 이제 성경에는 가늠하면 이렇지만 너의 눈이 너를 파멸로 이끈다면 그걸 뽑아버리고 던져라. 내 지체가 망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unter der ganze Leib 그리고 너의 지체들의 신체 부분들의 하나가 즉 눈이죠. 눈이 썩고 그리고 unter nicht der ganze 땀이 찼나요? nicht 하나의 너의 지체, 너의 신체 부분의 하나가 썩고 그리고 nicht der ganze 하면 전체죠. 전체 몸이 in die Hölle 헬레는 잘 아시다시피 지옥이라고 그렇습니다. 헬레 geworfen werde 앞에서 베르페는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죠. 이게 수동태로서 던져지는 것. 너의 신체 지체들의 하나가 썩고 망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온 몸 전체 몸이 지옥 안으로 던져지는 것이 너에게 더 낫다 이런 뜻이죠. 눈이 이제 엄란한 마음으로 혹은 단음을 행하면 눈 하나를 뽑아버리는 것이 몸 전체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이제 번역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시간이 29분인데 3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Erlte dich deine rechte Hand. 앞에서도 뭐 에거트 했지만 여기도 에거트 다인의 앞에서는 다인의 오른쪽 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오른쪽 한트 이제 손이 나옵니다. 손
아홉개는 눈이었고요. 손은 아홉개는 눈이고 한트. 이게 복수일 때는 핸드가 되는데 한트 하면 손이죠. 너의 오른쪽 손이 이제 너를 여기 나오죠. 에르게트 디히 너를 화나게 하거든.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렇다면 이제 하우의 지압 하우에는 하면 이제 앞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고 하우에는 하면 이제 베어낸다, 떼낸다 이런 뜻입니다. 베낸다, 벤다 주로 이제 나무를 베다 할 때 쓰는 말인데요. 그거를 베어내라, 앞하요, 앞하면 떨어진다, 분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걸 베어내라.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죠. beautiful as fondier. 너로부터 그것을 던져버려라. 역시 es ist dir besser, dass eins deiner Glieder 베어델베는 앞에서 똑같았고요. und nicht der ganze Leib in die Hölle geworfen werde. 뒤에는 똑같습니다. 신체들의 한 부분이 있었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게 낫다. 근데 사실은 베스라고 하면 이제 비교급이 나왔잖아요. 에스시드 베스. 여기 잘 안 나오죠? 에스시드 베스 할 때는 사실 베스하고 굿의 비교급이기 때문에 영어의 den처럼 알스가 나와야 맞습니다. 이거 하는 것보다 낫다 할 때 알스가 이 필켄스 번역에는 알스가 나옵니다. 알스가 해서 너의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주는 것보다 너의 한 부분이 신체 한 부분이 썩는 게 낫다 할 때는 필켄스에는 이 분명히 알스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 말이 상역되었는데요. 항상 영어에는 den 뭐뭐보다 할 때는 den이죠, 맞나요? 맞죠? 예를 들면 better 이거보다 더 낫다 할 때 better than 할 때 쓰는 말이지만 독일말은 알스가 사실 영어에 독일에는 뭐 때를 표현할 때 뭐뭐 할 때라고 쓸 때 그가 왔을 때 이 때를 말할 때는 then도 쓰기는 한다고 했죠. 이 then은 또 쓰는데 또 이게 또 시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조건을 말하기도 하고 이 독일말이 조금 상황에 따라 같은 말이 다르게 쓰이는데요. 이 알스는 제일 앞에 나올 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할 때 역시 시제로 쓰입니다. 영어의 when. 근데 앞에 비교급이 나오면 알스는 영어의 then처럼 뭐뭐 보다라는 또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33분이 갔는데 제가 한번 독일어 번역 루터 얘기 좀 한번 읽고 끝나겠습니다. Ich sage dir wahrlich, du wirst nicht von dannen herauskommen, bis du auch den letzten Heller bezahlt. Ihr habt gehört, dass zu den Alten gesagt ist, du sollst nicht erbrechen. Ich aber sage euch, wer ein Weib ansieht, ihr zu begehren, der hat schon mit ihr die Ehe gebrochen in seinem Herzen. Ärgert dich aber dein rechtes Auge, so reißt es aus und wirfst es von dir. Es ist dir besser, dass eins deiner Glieder verderbe und nicht der ganze Leib in die Hölle geworfen werde. Ärgert dich deine rechte Hand, so haue sie ab und wirfst sie von dir. Es ist dir besser, dass eins deiner Glieder verderbe und nicht der ganze Leib in die Hölle geworfen werde. 뭐 아주 독일 사람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넉넉하게 발음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조금 충실하게 단어에 맞게 잘 제가 독일말로 옮겨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독일어 발음이요 사람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어떤 표준적인 발음이 꼭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대중화된 표준적인 발음은 있는데요. 뭐 그게 제가 최대한 더 그게 가깝게
독일어로 발음해드렸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독일어를 계속 공부하시면 언젠가는 굉장히 쉬운 언어가 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좋은 언어가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적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쉴 때 공부하는 거, 남들이 놀 때 공부하는 것이 더 빨리 공부하는 비결이기도 하죠. 저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빨리 학위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보다 더, 그리고 더 즐기면서 하는 자보다 더 잘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왕 하시되 열심히 즐겁게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독일어 성경으로 독일어 배우기 6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Auf Wiedersehen.